타이베이 시내 투표소엔 투표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통령 격인 총통과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에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총통 선거는 초접전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선거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我想要投给就是可以带给人民一些改变的人。这次心情当然是比较紧张啦，那我觉得大选的意义还是亲美还是亲中的一个选择啦。 이곳 타이완에는 부재자 투표가 없는 데다가 반드시 자신의 호적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투표를 위해서만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총통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도 각자의 고향에서 투표했습니다. 세 후보는 어젯밤 선거운동 종료 직전까지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5차 범인의 초접전인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최후의 맞불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国际媒体都看得非常清楚，中国偏好的人选就是我的对手。如果赖清德当选，台海非常可能陷入不安。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젊은 층 인기몰이로 맹추격 중인데 국민당 허우 후보가 국민당과 민중당의 연합정부론을 내걸어 커 후보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타이완 신호总统 赖清德 타이완 새 총통으로 현 부총통이자 집권 민진당 후보였던 라이칭더가 당선됐습니다. 1996년 첫 직선제 도입 이후 이어져온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을 깨고 12년 연속 집권 새 역사를 썼습니다. 라이 당선인은 558만여 표, 40%의 득표율로 개표 4시간 만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466만여 표, 득표율 33.4%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대 독재를 강조한 라이 당선인이 평화대 전쟁을 내세운 허우유이 후보를 이긴 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전쟁 위기감을 누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和威权之间，我们选择站在民主这一边。中华民国台湾会继续和国际民主盟友并肩同行。 다만 4년 전 차이잉원 현 총통이 받았던 57% 압도적 득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우리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 선거에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제1, 2 야당을 합친 득표율은 60%, 민진당 독립 성향에 따른 양안 관계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은 즉각 민진당의 승리를 깎아내렸습니다. 民进党并不能代表岛内主流民意，台湾是中国的台湾。 미국은 라이 후보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타이베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자, 권난 특파원, 중국이 가장 경계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칭더 당선인은 이 민진당 내에서도 특히 독립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 이 라이칭더 당선인은 타이완은 이미 주권 독립국가다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죠. 그래서 이 중국은요, 라이 당선인을 겨냥을 해서 독립은 곧 전쟁이다 이렇게 강력 경고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台独意味着战争，民进党当局顽固坚持台独分裂立场。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타이완 해협에서 위기가 더 고조될 거다. 중국이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 이 지역에서 정말 전쟁 가능성까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긴장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는 5월에 라이칭더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중국은 이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내세워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라이 당선인이 타이완 독립선언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선거 막판에는 독립보다는 현상 유지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양안 관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도 라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미국을 향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전까지 감수하면서 당장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선거 결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안 간의 긴장 또 미중 갈등이 좀 격화가 되면은 우리 외교 환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은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한중 관계를 더 악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TSMC 같은 파운드리 강국 타이완의 정세가 악화를 하면 타이완 리스크의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층 더 격화가 돼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같은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